네, 뭐 중국 전기차 좋다는 얘기는 이제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 가서 보니까 중국 거만 아니면 정말 좋은 차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테슬라가 낫다는 건 이제 자율주행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는 중국이 못 따라올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뭐 확인은 안 됐지만 어쨌든 BYD가 딥시크랑 손을 잡고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걸 넘어서 아예 그냥 공짜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하방 압력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전기차는 좋은데 소프트웨어까지도 중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팀장님? 뭐 지금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BYD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기존에 좀 저가형 전기차 위주로 네. 판매를 하면서 이번에 발표한 그 신에는 프로젝트에서 네. 자율주행 기능을 모든 차종에 다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 쇼크를 불러일으켰고 BYD가 어떻게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다들 좀 많이 깜짝 의아했죠. 놀랐죠. 네, 네. 깜짝 놀랐는데 사실 중국에서 어떤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나 기술력을 보유한 플레이어들이 사실 과거부터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웨이모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바이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웨이모보다 한 1년 정도 뒤처지긴 했지만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지금 중국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훨씬 더 규제들이 좀 완화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하고의 어떤 기술 격차를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좁혀 나가는 모습이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회사는 자동차 회사는 아니지만 그렇죠.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가지고선 중국의 로컬 기업들한테 이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 공개했었던 챙쿤이라고 하는 얘네 ADS 3.0 버전을 보게 되면은 이게 현지에서 테스트를 한 내용들을 보면은 테슬라 FSD보다 오히려 완성도가 높다라고 평가가 될 그 정도로 정도요? 굉장히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따라온 모습을 뭐 이미 좀 많이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BYD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술들이 다 개발을 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역량들을 다 빌려온 거죠. 빌려오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사오기도 하고 총합으로 해서 그렇죠. 네.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젠 거기서 얘기하는 이제 신에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이 갖춰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봤었을 때 중국에서 굉장히 그런 협업들, 코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이제 자율주행 경쟁력을 가져가는 이런 그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확실히 중국은 이게 기업의 논리가 아니라 그냥 국가가 생존에 뭐 약간 목숨 걸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BYD가 못하면 얘 거 그냥 얘 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떻게든 밀고 가는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좀 속도가 좀 빠르긴 한 것 같습니다. 들을 때마다 조금 놀랍기는 한데 제가 네. 그 지점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우리가 크게 인사이트를 가지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장인과 장사꾼의 차이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일본은 장인 쪽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장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일본 차가 왜 그럴까? 한때는 일본 차가 전 세계 넘버 원에 가까웠어요. 네, 머세디스하고 지금도 뭐 우리가 차는 좋죠. 상용차 대중시장에서는 경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도요타 정도는 남아있지만 옛날 느낌은 아니죠. 그게 왜 그럴까? 그 고집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소니가 망했죠? 왜 파나소닉이 흐물흐물해졌죠? 이게 장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소니가 36배속 슬로우 모션을 하고 있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36배속을 누가 봐, 일반인들이. 그러게. 그걸 왜 비디오 플레이어의 베타 버전을 집어넣어요? 할 꼽을 필요가 때는 없거든요. 봅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세 잡으려고. 중국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장사꾼이에요. 어. 그러니까 중국의 이른바 유선 전화는 깔려면은 그 넓은 땅에 많은 인구에 가능할까요? 그렇죠. 바로 힘들죠. 넘어갔습니다. 통신사들이 모바일로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있고 뭐 샤오미가 있고 이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전기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이 될 거예요. 네. 자율주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이 될 거예요. 왜?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장사꾼이에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어디냐? 장인과 장사꾼의 중간에 있어. 네. 그런 것 이게 같습니다. 우리의 모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테슬라는 미국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의 문제는 대중성일 거예요. 미국 차가 겪었던 그런 부분들이 전기차로 이제 일단은 먼저 갔어요. 마치 애플과 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이폰처럼.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더 확산되고 대중화되고 더 시장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거죠.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좀 더 대중에게 그 맞는 네. 가격에 맞는 기능으로 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이 전기차에 있어서는 바이두뿐만이 아닐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네. 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두가 됐든 어떤 회사가 됐든 그것은 중국이 점점점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다. 자율주행도 딥시크나 이런 많은 이런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 휴머노이드까지도 접근이 되는 거죠. 자, 이 차원에서 과연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요. 그 지금 최근 AI 뭐 챗봇들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학습을 해서 챗봇을 만들었으면 지금 이제 그룹 같이 약간 합성을 해서 만들어서 굉장히 좀 빠르게 가는 게 추세인 것 같고 딥시크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오픈AI가 했던 걸 가지고 물고기 잡아놓은 거에 또 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그럼 자율주행도 같은 방식으로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뭐 가상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그걸로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빨리 가고 있더라고요. 그 챗봇만 해도 이렇게 빨라지는데 그럼 당연히 자율주행도 뭐 테슬라가 됐던 비아디가 됐던 속도는 좀 더 빨라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팀장님께서는 지금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는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네.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쓰고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이 돈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행 데이터를 모으는데 연간 수조 원씩 네. 모든 플레이어들이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훨씬 더 싼 가격에 더 대량으로 이제는 수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100% 활용할 수는 없고요. 네, 몇몇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 테스트하기 어려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젠 일상적인 주행 데이터를 그 시뮬레이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물리 법칙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구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엔진을 가지고선 물리 현상을 다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컴퓨팅 능력하고 정교한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그 정도는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얼마 전에 이제는 엔비디아에서 물리 법칙을 구현할 수 있는 우리 엔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네. 하면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특정 지역에 한해서는 약간 물리 법칙들을 구현하고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월드맵 단위로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기술이 곧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술들이 정말로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은 데이터를 그냥 바로 생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엄청난 코스트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기술 개발 속도도 빨라지는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아니고. 주행 데이터가 필요하고 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앞서나가는 게 일단 테슬라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FSD 수십만 대, 수백만 대의 차량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지금 수집을 하고 수집해 놓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테슬라가 가장 데이터상에서 앞서 나간다. 하지만 요거를 지금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 업체들이죠. 네. 아까 전에 화웨이를 말씀드렸는데 화웨이는 자기만의 데이터, 자기 선단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중국 내 플레이어들하고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솔루션을 다 쓰고 있는데 어떤 브랜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브랜드에서 모이는 데이터를 앞으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테슬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는 거죠. 디바이스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테슬라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근데 국내를 놓고 봤을 때 현대기아차를 놓고 봤을 때 데이터 수집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현대기아차는 저희가 OTA라고 하는 데이터 송수하는 장치가 지금 차량에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 수집이 지금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낼 수가 없죠. 그럼 수집을 안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좀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고 와이파이라도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하는 건지. 달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TA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일단은 좀 해야지 뭔가 아무래도. 시작 단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OTA만 하더라도 저도 한번 리콜 받으라고 하면
그냥 가서 센터 가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저랑 같은 차량들이 몇 안 되는 사업 후에 다 몰리니까 지금 8개월을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 해결되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사후적인 리콜도 훨씬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좀 늦다는 게 조금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느낌이 테슬라는 약간 애플의 느낌이고 하웨이 가고 있는 자율주행은 약간 안드로이드 같이 범용 OS로 갈 것 같다는 느낌도 살짝 드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하고 있는 물리법칙을 해결할 수 있는 칩이 나와버리면 말 그대로 자동차 게임을 돌려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게임기 몇 개만 돌리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빨라질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그 물리칩이 엔비디아에서 나와가지고 실제 돌려도 무방하고 엣지 케이스가 뭐 약간 보험으로 커버할 정도로 내려온다면 테슬라한테는 악재가 되겠네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가 밸류체인 전체를 지배하는거나 네. 기술력의 모든 원천이 엔비디아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기술력을 지배하는 자가 밸류의 대부분을 가져간다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럼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테슬라보다 조금 그쵸, 소프트웨어 상위에 상위에 위치한 올라가는 상위 일이 위치한 벌어질 수도 플레이어가 있겠다. 라고 꼭 봐야 그렇게 될것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된다면은, 거에 네. 대해서 테슬라 홀더분이 많으시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른바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의 완전한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의 데이터 부분이 이제 더 네. 충족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있는 데이터나 진행 중인 데이터가 아니라 가상의 데이터로 모든 가능성을 다 스스로 이제 검증해 볼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그거는 완전 진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매트릭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율주행이 네. 말 그대로 우리가 AI 시대라는 네. 것이 전면적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더 빠른 속도로. 근데 핵심은 이 부분이죠.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려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주제가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가 잘 나간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차의 매력도와 그 다음에 이 차의 판매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외부 환경. 그게 이제 뭐 트럼프의 이 상호 관세나 이런 네.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뭐 제도는 제도로서 따로 별도로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중요한 건 차 자체의 성능이에요. 이 성능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뭐 그거는 또 더군다나 선택지에서 선택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전기차 추세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배터리 문제인데 배터리에서 급속 충전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가 바이두나 이런 테슬라보다도 이 충전에 있어서 열악한 상태예요.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경쟁력 축인데 미흡한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자율주행 부분인데 아까 이제 우리 이재일 팀장도 말씀하시고 돈쌤도 그대로 강조하셨지만 이거 우리 뭔가 좀 확보된 기술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선택받는 또 수출이 또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지속 가능성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삼성이 HBM으로서 선택 이걸 놓치는 바람에 이 닥쳤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것을 대비하는 것이 우리 자동차 산업으로서는 더 중요할 겁니다.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이 집권 2기에도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미국 대통령은 또 바뀌면 또 얼마든지 이거는 그거는 이제 협상에 그렇죠. 거래 관계는 또 다른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자동차 기술력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력 차는, 확보해야 되는 걸 따라가지 못하면 지금 현대차가 많이 따라왔어요. 스스로 할 만큼은 간 상태예요. 자 이제 남아 있는 게 이 배터리 부분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 있어서 얼마나 능력이 확보돼 실력이 성능이 확보되느냐 이건 중대과제라는 거죠. 그 예전에 그 내연기관 때 엔진 기술이라든가 아니 자동차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일본차 수준으로까지 왔는데 또 새로운 과제가 나온 거죠. 지금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에이다스가 지금은 꽤 쓸만하지만 자율주행이 좀 더 발전해 버리면 얘는 그냥 보조 장치밖에 안 되는 거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빨리 자율주행이 더 치고 나가기 전에 현대도 무슨
뭔가의 특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테슬라조차 걱정하는 게 이제 BYD의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뭐 신의 눈인가요? 이름도 거창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또 테슬라 주가를 또 한 번 흔들었던 게 테슬라는 그래도 한 5천만 원 좀 넘어가는 그래도 고급 라인에다가 FFD를 이제 장착을 하고 뭐 하드웨어도 이제 4 정도 돼야 뭐 되는 거라고 해서 예전에 하신 분들은 좀 이제 버려지는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또 뭐 신의 눈은 그냥 다 달아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테슬라도 이것도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신의 눈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가격이 좀 싸다고 해서 뭐 그냥 해볼 만한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아직 테슬라는 못 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신의 눈이 세 가지 티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A, B, C 티어로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칩도 다르고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기능도 다른데 근데 사실은 C가 이제 가장 낮은 티어로 네. 그리고 대부분의 한 90% 이상 되는 BYD 차량들은 이제 C 티어 ADAS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ADAS 레벨 2 정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신도 급이 있군요. 네, 급이 있습니다. A, B, C가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칩들의 연산 속도, 탑스도 다른데 100, 200, 400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100 탑스, 200 탑스, 400 탑스 이렇게 좀 티어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C가 근데 100 탑스가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게 사실은 이 100 탑스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차량에 들어가는 ADAS 시스템보다 훨씬 더 고성능 칩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대기아차 ADAS 2 플러스에 들어가는 게 한 30 탑스 정도 뭐 이 정도 연산 속도밖에 안 그래도 되는데 3배가 넘네. 네, 그렇죠. 3배가 넘는 100탑스짜리 넣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 하드웨어 3가 125탑스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테슬라 하드웨어 3랑 이 BYD에서 얘기하는 가장 낮은 티어급의 탑스랑 거의 동일한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얘기를 하는 경쟁력이 게 있겠는데요? 네, 초기에는 이제는 고속도로 자율주행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성능만 들어가지만 나중 되면은 이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오토파킹, 주차장에서의 오토파킹하고 그리고 도심에서의 어떤 특정 구역 내에서 메모리를 입력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출퇴근하는 거리라든지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 있는 칩의 성능 자체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칩의 성능이 들어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상용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고성능 칩과 어떤 소프트웨어를 넣으면서 그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네.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변혁이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C레벨만 하더라도 그냥 출퇴근하는 데일리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정말 그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닐 것도 아니고 사실 한다면. FSD도 뭐 네. 120탑스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테슬라 FSD 기능까지도 뭐 이제 1,000만 원짜리 타는데 1,000만 원대 차를 타는데 그게 이제 기능이 기본 장착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는 뭐 쇼킹한 얘기인 거죠, 사실. 그렇죠. 지금 모델 Y 주니퍼가 1억이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저혈중을 놓고 보면은 이제 가성비는 뭐 갖다 비교할 수준이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너무 매력적이라서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 진짜 될지 안 될지 되면 모르겠는데 되기만 하면 엄청나지만 그게 너무 이제 공수표 날리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열어봐야 되겠다. 근데 그럴 네. 수도 있지만 방금 전에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 경쟁력과 일단은 지금 BYD가 됐든 테슬라를 사는 네. 사람들은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매력 유입이 상당히 잘 되는 소비자들이란 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시장만 보더라도 중국 시장은 이제 테슬라가 힘들어진 것이고 그렇죠. 유럽 시장도 힘들어요. 유럽 시장도 요즘 또 힘들어진 정치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중동 시장이나 인도 시장, 더군다나 남미, 아프리카 시장까지도 테슬라가 힘들어지는 거죠. 심지어 남아공 출신인 머스크의 고향인 요하네스버그에서도 중국차가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어요. 일단 싼 게 최고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테슬라로서는 오죽했으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판매 홍보 담당을 맡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 신의 눈 파장, 파급 효과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BYD가 이제 자율주행을 대표로 하는 소프트웨어 역량도 사실 무시할 수 없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이제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데
그래도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기차나 아니면 이제 테슬라 쪽의 주주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현기차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으니까 두 기업의 그냥 안 할 수 없는 질문, 그러니까 주가 전망 좀 짧게 좀 이렇게 현대기아차하고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한테 1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저는 현대기아차가 네. 뭐 테슬라나 뭐 BYD 같은 글로벌 선도 업체 대비해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네, 그렇죠. 다른 레거시 메이커들 중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미래에 이 회사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네. 경쟁력과 재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현대기아차 그런 것들 충분히 조건을 달성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작년부터 해서 현대차 거의 30만 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20만 원대까지, 그렇죠. 뭐 기아차도 13만 뭐 5천 원 이 정도 갔다가 지금 10만 원 언더로 내려와 있는데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밸류보다 주식을 높다. 하시는 입장에서 사실은 저희가 가격 메리트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고 실적은 또 좋고 거기에다가 주주 환원책들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주가 부양책들 이런 것들이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우려가 굉장히 클 때 그리고 주가 조정이 받았을 때 담아두면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젠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 현대기아차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은 결국에는 현대기아차가 선도 업체까지는 아니지만 레거시 메이커 중에서는 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전기차 자율주행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은 빵빵하다. 또 빡빡해. 2, 3년 좀 정도도 빠졌는데 걱정은 좀 더 빠져야 안 됩니까? 걱정은 안 한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해에 우리 최대 수출 주력 상품이 반도체인데 네. 대미 수출은 반도체보다도 이 차가 현대차의 주주로 네. 3.2배가 많았어요. 네. 대미 수출액이. 네. 그러면 저는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차를 잘 만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두 가지 콕 집어서 이야기 드리고 싶고 정의선 회장도 이 점을 저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한 가지는 배터리. 빨리 어떻게든 전고체 쪽으로 우리가 먼저 선점해라. 네. 그 말씀은 자체적으로도 저는 배터리 부분에 많은 연구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뭐 네. LG나 엔솔이나 이렇게 협력하는 것도 방법이죠. 두 번째는 저는 완전 자율주행. 이거는 지금 단독으로 하긴 힘들어요. 네. 초협력.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초기술의 시대가 아닙니다. 초협력의 시대다. 네. 그다음에 수소차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단독으로 힘들어. 일본과 협력해야 돼요. 네. 중국이 지금 치고 나가는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일본하고 협력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의선 회장이 절대 놓치면 정몽구 회장 때 이제 넘겨받은 우리 정의선 회장이 반드시 초협력 어떻게든 미국과 협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GM 포드와의 협력, 네. 일본과의 협력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저는 상당히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팀장님한테 짧게 한 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밸류 부담이 현대기아차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네. 말씀 주셨잖아요. 테슬라도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 부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현기차가 더 마음 편할까요? 아니면 테슬라가 차라리 마음 편할까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테슬라의 어떤 우려의 정점은 이제 4월 초가 되면은 네, 하나만 1분기 찍어주십시오, 실적 그 판매 데이터가 나올 건데 사실은 1분기 판매 데이터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게 나올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올해 연간 판매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눈높이가 좀 확 내려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기 아니면 테슬라? 테슬라 지금 말씀드리는 테슬라. 부분인데 자, 급하게 테슬라 답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문제 다음에 또 추가적인 질문 드리기로 하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일 팀장님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이십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